안녕하세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가 우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가 깨끗해지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하나 배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마인드셋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나 지능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과를 냈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마인드셋이 실제 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1% 성장을 위한 작은 마인드셋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닌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문제보다 해답을 보는 것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함 등등 말이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 중심 사고와 해답 중심 사고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반대로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값진 배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시험에서 틀리면 혼나고 경쟁에서 지면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만 번 실패했고 마이클 조던은 수많은 슛을 놓쳤으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애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실패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둘째, 실패를 실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기록해보세요. 단순히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깨달음을 적어두면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보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배움을 나누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도전은 더 많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족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물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함만 보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것들을 인식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바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감사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려줍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점차 작은 일들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눠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적기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감사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적지 마세요. 매번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더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은 성장을 막습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나는 내성적이야 같은 생각들은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신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보세요. 나는 수학을 아직 잘 모르지만 배울 수 있다. 나는 운동을 아직 잘 못하지만 연습하면 늘 수 있다. 나는 내성적이지만 필요하면 외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 영향은 큽니다. 못한다는 현재의 한계를 고정시키지만 아직 못한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세요. 나는 이걸 못해 대신 나는 이걸 아직 못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세요. 잘했다보다는 열심히 했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도전을 계속 만들어 보세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작은 시도들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강화해줍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움의 기회로 보세요. 질투나 부러움 대신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은 인생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실패를 경험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진짜 성장이 보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성장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배운 것, 오늘 시도한 것, 오늘 느낀 것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1년 전의 나, 6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달라진 점들을 찾아보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지는 순간에는 의식적으로 관점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기 성찰은 진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부의 기준으로 발전하게 되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 안 될 거야 같은 말들은 뇌에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그 말에 맞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도전해볼 만하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말들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해볼 수 있다, 너무 어렵다 대신 도전적이다, 실패했다 대신 배웠다로 바꿔보세요. 둘째,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보세요.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한다보다는 어렵다, 그리고 해볼 만하다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셋째, 가능성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만약 한다면 할 수도 있다, 해보자 같은 표현들은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넷째, 성장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발전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같은 진행형 표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마음가짐 전체를 바꿉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긍정적 언어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패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같은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1%씩 긍정적인 태도를 쌓아간다면 머지않아 삶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보다 해답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내일은 작은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모레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마인드셋이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새로운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도 하루 1%더 나은 마인드셋으로 성장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